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3단원 공간과 입체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항상 단원 첫 시간 제일 처음에는 뭐 하죠? 그쵸? 수학 익힘책 보면서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풀죠. 오늘도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띄워놓은 것은 수학 익힘책 33쪽입니다. 수학 익힘책 33쪽. 여기 문제들은 3단원에 나올 내용은 아니고 3단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야 되는 6학년 1학기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들 먼저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시간 지금부터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다 해결해 봤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같이 해볼까요? 1번,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쌓기 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시오. 세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는 하나, 아래도 있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들 잘 파악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2번이네요. 쌓은 모양을 살펴보세요. 네요. 쌓기나무로 3층 모양을 살펴봤습니다. 1, 2, 3, 1, 2, 3, 1, 2, 3. 다 3층이고요. 1층에는 쌓기나무 3개를 기역 모양으로 놨다고 합니다. 가는 이렇게 기역 모양으로 놨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요. 나는 두 번째에서 아니네요. 다도 1층은 기역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쌓기나무 2개가 면끼리 붙어 있다고 합니다. 붙어 있죠? 여기 붙어 있나요? 아니죠. 모서리끼리 붙어 있고 면끼리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는 세 번째 문항에서 X가 되겠네요. 3층에 있는 쌓기나무 1개가 왼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왼쪽이죠. 그래서 쌓은 모양은 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문제 남았어요.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12시에서 이렇게 도는 게 시계 방향입니다. 그쵸? 90도만큼이면 3시 방향까지만 돌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뒤집었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뒤집은 거네요. 여기 표시가 잘 되어 있죠? 도형을 각각 그려봅시다. 좋습니다. 90도만큼 돌렸으면 여기가 오른쪽으로 가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6시 방향 아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시 방향으로 가겠네요. 이렇게 두 칸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 방향이고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여기 3시 방향에 있는 게 9시 방향으로 가겠고 위아래는 방향이 바뀌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게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 가겠네요. 연장해주고 연결, 연결, 연결.
선생님은 지금 자를 대고 그릴 수가 없으니까 패드라서 이렇게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자를 대고 그려서 완성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3단원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단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3단원 제목은 보셨다시피 공간과 입체입니다. 입체라고 하면 아마 입체 도형이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들 입체 도형 몇 가지 배웠죠? 어떤 거 배웠나요? 좋습니다. 직육면체, 정육면체도 배웠고 그 다음에 각기둥도 배우고 각불도 배웠어요. 기억이 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공간은 대체 뭘까요? 우리 부피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부피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큼이니까. 그렇다면 입체 도형의 부피 정도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래 만화를 같이 봅니다. 지금 친구들이 배경지를 놓고 그 위에 쌓기나무를 여러 가지 전시를 해놨네요. 한번 말을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도시에 세운 건물의 모양을 그려볼까? 아하, 이 쌓기나무가 지금 건물들인가 봐요. 되게 독특하게 생긴 건물들이네요. 쌓기나무로 우리가 생각한 건물을 만들어 보자. 아하, 이게 첫 번째 말인가 봐요. 그래서 건물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 도시에 세워서 그려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필요한 쌓기나무 개수를 구해보자고 합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었어요? 1층에 필요한 개수, 2층에 필요한 개수, 3층에 필요한 개수를 층마다 나눠서 다 더하면 건물 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쌓기나무 개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 했던 것처럼 각 층의 높이 차에 따라서 밑에 숨어서 안 보이는 쌓기나무가 쌓여져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잘 추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도시에 건물을 놓는 것이 활동이 나와 있었죠?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림들도 갖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건물과 구조물들이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쵸? 지금 동그랗게 솟아있는 모양도 있고 어떻게 보면 측육면체 같아 보이는 모양들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와 한옥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다 라고 딱 정의 내리기 어려운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몇 가지 구조물들이 보여요. 얘네는 쌓기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진 전시물이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건물을 구경하고 다닌 적 있나요? 선생님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처음 왔을 때, 선생님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으니까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이리저리 구경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부산도 센텀시티도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겼는데 선생님이 처음 서울에 왔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 서울의 종로라던가 이러한 번화한 거리에 가서 하늘을 찌를 듯하게 솟아있는 건물들을 보고 건물을 구경하는 것만 해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름방학 즈음에서 광화문 사진을 봤는데 요즘에는 광화문 근처에 여러 가지 건축물들 뿐만이 아니라 전시물들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는 이러한 그리고 이러한 모양으로 그리고 DDP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만 봐도 건물의 모양이 매우 독특하죠. 그리고 서울에는 여러 가지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도 있는데 그 다리들도 보면은 모양들이 조금씩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물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과 흡사하다라고 생각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이번 단원에서 마지막에 앞에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다양한 건물도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이죠. 우리 아까 수학익힘 책에서 복습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은 무려 2학년으로 돌아갑니다. 2학년 때 여러분들 쌓기나무 했었어요. 그래서 각 층에 몇 개씩의 쌓기나무를 쌓았는지 분석해보는 활동했었고요. 그 다음에 4학년 때 했던 평면 도형의 이동, 그래서 돌리는 거, 뒤집는 거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아까 수학 익힘책 3번에서 풀어봤던 내용이죠. 이번 단원에서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어느 방향에서 찍은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고정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일지 분석도 해봤는데, 이번에는 방향을 다르게 해서 몇 개의 사진을 보고 전체 모습을 여러분들이 조합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도형을 왼쪽, 오른쪽, 위, 아래에서 본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유명한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만지게 했던 이야기 알아요? 그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죠? 그죠? 어떤 사람은 기둥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방향에서 사물을 보는지에 따라서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체 도형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쌓기나무를 가지고 활동을 해보면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차시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방향에서 보았을까요? 부분입니다. 역시나 도시의 전경이 나와 있죠? 지혜네 반 친구들은 공원에서 오리배를 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들이 갈 수 없지만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선생님도 한강에 석촌호수에 오리배가 둥둥 많이 떠다니는 걸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지금 공원 호수에 오리배가 몇 대가 띄워져 있죠? 네, 하나, 둘, 셋, 네 대가 띄워져 있습니다. 각각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이 다릅니다. 그쵸? 그러면 밑에 있는 사진들이 어떤 오리배에서 찍은 건지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1번 사진, 2번 사진, 3번 사진, 4번 사진은 각각 특징이 다르고 찍힌 건물과 찍힌 건물의 모양이 다르네요. 일단은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물이 아마 이 건물이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물이 이걸 거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아마 여길 겁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표시를 전부 다 해볼게요. 니은은 특이하게 이게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있고 이게 여기 있고, 가운데 이거겠죠 아마? 이게 가장 크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잘 보이고 이게 조금 걸쳐서 보입니다. 그러면 각각 어느 오리배에서 찍은 건지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아주 낮은 구조물이 정면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아마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쵸? 디귿. 디귿에서 찍은 거겠죠? 그 다음에 2번을 잠깐 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각도가 기울어져서 찍었기 때문에 왼쪽에 방향에 있는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체크한 건물과 1번에서 크게 보였던 건물은 아마 사진에 안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지요. 그리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봤기 때문에 정면이 찍히지 않고 건물의 왼쪽 부분이 같이 찍혔을 겁니다. 어떤 건물의 왼쪽이요? 특히나 까만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건물의 왼쪽이요. 그래서 남은 기역, 니은, 리을 중에서 까만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건물의 왼쪽이 찍힌 것은 이거, 니은밖에 없지요. 그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표시를 안 했지만 가장 오른쪽, 그러니까 4번 바로 왼쪽에 있는 다리, 이 바로 앞에 있는 건물 표시를 할까요? 그냥? 네, 하늘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하늘색 건물은 절대 나올 수가 없지요. 왜냐? 하늘색 건물이 오리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데
3번은 이 오리배의 왼쪽을 방향을 두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건물이 안 나온 사진을 고르려면 기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리배의 방향에서는 하늘색 건물이 찍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을이 이렇게 4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오리배의 입장에서 보이는 방향을 따져야 된다는 거 확인이 됐죠? 이번 단원 내내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지금 해보니까 좀 어때요? 쉬웠어요? 아니면 좀 어렵나요? 네, 쉬웠다면 이번 단원 정말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1번에서는 건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아랫방향에서 봤는데요. 이번에는 위에 항공샷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니은입니다. 여기 지금 위에서 보니까 물고기처럼 생긴 건물, 아까 앞부분에서 어디서 봤던 건지 기억나죠? 네, 선생님이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구조물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전시물입니다. 지금 사람들 4명이 가나다라에 서서 이 건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가의 입장에서는 여기 올록볼록한 이 부분이 아마 보일 테고요. 그쵸? 나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널찍한 길이로 이렇게 보일 것 같네요. 그쵸? 다의 입장에서는 둥근 부분만 보일 것 같고요. 다가 가장 찾기 쉬울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죠? 라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쉬운 거부터 갈까요? 다. 어느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냥 둥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니은이 다인 것 같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 말고 그렇게 길쭉하지 않게, 안 길쭉한 부분이 찍힌 가는 어디에서 봤을까요? 그쵸? 리을에서 본 게 가일 겁니다. 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쪽 올록볼록, 오른쪽 올록볼록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길어요? 그렇죠. 나는 오른쪽이 더 길고 라는 반대로 왼쪽이 더 길 겁니다. 그러면 기역과 디귿 중에 왼쪽이 더 긴 것과 오른쪽이 더 긴 것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른쪽이 더 긴 나가 아마 여기 디귿일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여기 나무에 가려서 보이는 기역이 아마 잘 안 보이네요. 그냥 형광펜 아닌 걸로 쓸게요. 라가 되겠죠. 건물의 전체 모양을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본 거랑 가나다라 위치에서 본 거랑 모양들이 다 어때요? 다 달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만 본 사진을 보면 아랫부분이 이렇게 올록볼록하고 색깔이 다르다는 점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찍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달랐죠?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찍어야 봐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사진은 안 찍어도 되니까 봐야 전체 모양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방향에서 한 번 본 것 가지고는 전체 이 건물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네요. 좋습니다.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5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53쪽으로 가봅시다. 지혜의 모든 친구들이 공원에 있는 조각의 사진을 여러 방향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방향은 5방향입니다. 좌우, 앞뒤, 그리고 위에 드론까지 해서 5가지 방향이네요. 각 사진이 누가 찍은 것인지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데 사진은 4개 나와 있어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제대로 찍힌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앞에서 보고 있는 준기의 사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모양과 다른 여기 4장의 사진은 지혜, 보영, 슬기, 그 다음에 연수, 드론이죠. 가 찍은 사진들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한번 예상해서 넣어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선생님은 여기 토끼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서 찍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토끼의 옆부분, 토끼가 가장 크게 보이는 친구는 아마 지혜일 거고요. 여기 있는 슬기 같은 경우에는 토끼가 아마 거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가려서요. 그쵸? 그런가 하면 여기 준기, 앞에서 찍었을 땐 토끼가 왼쪽에 있지만 뒤에 있는 보영이의 입장에서는 토끼가 아마 오른쪽에 있겠죠. 보영이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드론 입장에서는 아마 여기 윗부분만 이렇게 둥그렇게 찍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네, 토끼가 안 찍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끼를 찍을 수 없는 방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그렇죠, 슬기였죠. 이 사진은 슬기가 찍은 사진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지금 달 모양, 안에 공 모양, 그 다음에 토끼 모양 중에서 토끼가 가장 찍는 사람과 가까이에 있어요. 이거 누구였나요? 그렇죠, 지혜였죠. 그 다음에 토끼가 오른쪽에 나오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네, 보영입니다. 그 다음에 토끼 뒤통수 아니 뭐죠? 머리 꼭대기가 보이네요. 여기 누굴까요? 당연히 연수겠죠. 연수인데 누가 찍은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는 드론이 찍은 사진이 되겠네요. 선생님, 마치 미술 시간 같아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학교에서 정물화 그리기를 했었는데 정물화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리려고 했던 물건의 어떤 부분을 선생님 앞에 오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나오는 면을 그리면 미적으로 별로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느냐 아니면 쉽게 가느냐를 가지고 엄청 고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수학 마지막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 놀이터 같네요. 그쵸? 여기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는 아마 미끄럼틀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되게 특이하게 생긴 미끄럼틀이네요. 선생님도 한번 타보고 싶을 정도로.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그 중에서 기역과 니은은 어떤 방향에서 찍은 건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이 방향이 앞부분이에요. 이 방향이 앞. 그러면 여기 코가 있는, 미끄럼틀이 있는 부분은 어느 쪽이 될까요? 네, 오른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왼쪽과 위쪽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쵸? 한번 볼까요?
아하, 기억은 어때요? 몰랐는데 뒤쪽에 사다리가 숨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각 방에 바닥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오, 정면으로 미끄럼틀이 보여요. 이거 어느 쪽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아까?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개의 건물, 구조물, 작품, 설치물 등등을 어느 방향에서 보았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추론을 해서 이것이 어느 방향에서 찍은 사진인지까지도 추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수학 익힘 34쪽과 35쪽을 해결하시고, 오늘은 올릴 게 좀 많네요. 아까 처음에 풀어봤던 수학 익힘 부분,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수업한 수학책 2쪽,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학 익힘 34, 35쪽까지 해서 5쪽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